평창의 겨울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겨울에 먹으면 더 신선하고 더 맛있는 제철 송어. 그리고 아메리카노와 메밀이 만났다. 평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밀리카노까지. 안방 일렬에서 즐기는 맛있는 여행. 평창의 맛을 찾아 떠나봅니다. 메밀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사계절에 따라 독특하고 매혹적인 장면을 연출해 계절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의 영산 금강산. 특히 하얀 눈으로 뒤덮인 금강산은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절경인데요. 금강산의 겨울을 만나봅니다. 강릉에 살고 있는 주민 20명의 강릉살이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고향이라서 귀촌을 선택해서 잠시 쉬고 싶어서 갖가지 사연을 가지고 시작한 강릉 생활. 남들이 잘 모르는 강릉 사람 이야기를 전시와 함께 들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28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예. 사실 평소에도 미모가 워낙 쫄중하시지만 예. 오늘따라 더 빛이 나시네요. 아, 어머, 그러나요? 명수 씨도 그렇고요. 여기 스튜디오 함께하고 있는 경유 씨도 그렇고, 외모가 어디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죠? 저희가 오늘 예.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분장실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연말을 맞아서 그동안의 분장 중에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네. 것을 골라서 다시 한번 분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총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네. 사실 올해 한 해는요, 코로나19 때문에 웃을 날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다 잊고 편안하게 저녁 활짝 웃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섰고요. 2020년 마지막 월요일도요, 이 생방송 강원 365를 통해서 행복하고 따뜻한 저녁으로 꽉꽉 채워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검색창에 네.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총결산하는 의미에서 네. 분장을 새로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분장에서는 이게 최고였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소통 채널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채팅에도 재미난 이야기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요, 동해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동해안 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가 맞아요.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 KTX가 모두 매진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래도 이번 연말만큼은 안전하게 네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아쉬운 마음은 뭐 어쩔 수가 없겠죠. 맞아요.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은요, 시청자 특별 미션으로 동해안으로 삼행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으로 이 카카오톡, 유튜브를 통해서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시면요. 오늘 한 분 선정해서 가족 사진 촬영권 보내드릴게요. 자, 생방송 강원 365 분장실 라이브부터 힘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경윤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쪽을 잘 못 보겠어요. 사실 자꾸 웃음이 다 가져가지고 발음도 꼬이잖아요. 지금. 횡설수설합니다. 자, 동해안 해돋이 명소를 못 보러 간다라는 사실이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자, 이렇게 해돋이 명소처럼 둥그런 달을 가지고서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이요, 월요일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재미있는 소식 가득 갖고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네, 역시나 분장실 라이브 하면 박경윤 리포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네. 이 올해 마지막 분장실 라이브에 박경윤 리포터가 초대가 됐습니다. 네. 말해 뭐 하겠습니까? 말해 어떠셨어요? 진짜 충격을 더했던 맞아요. 반전에 더했던 그런 라이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 사장님께서 등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일단 반전이었고 그 다음에 정말 못
보는 눈이었어요. 못 보는 눈. 정말 안 보는 눈을 사고 아니 싶은. 사실 경윤 씨는 그래요? 이 분장 한번 하셨던 적이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분장실 라이브 첫 시간에 맞습니다. 드론 축구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네네. 분장을 했었는데 웬일이야. 도대체 김용석 아나운서는 네. 이 사람 왜 몰골 저래? 이거 뭐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두 분을 제치고 두 분의 여성 우리 MC님과 리포터님을 제치고 아. 제가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 영광된 순간, 그 기록적인 순간을 여러분들 앞에 그 열기, 뜨거운 열기의 무대를 그대로 전해드리고자 이 의상 그대로 환복하지 않고 생방송 강원 365 스튜디오에 들어왔고요. 혹시라도 실시간 라이브, 분장실 라이브를 놓치신 분들은요, 다시 보기 올려놨으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분장실 라이브 찾아서 꼭 다시 보기 한 번씩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대신 네. 사과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머, 왜 그러세요? 네, 첫 번째 소식 네.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경윤 씨 그래요. 전해주세요. 앵콜 댄스 한번 가면 안 돼요? 댄스 뭐 별거 없습니다. 뭐 바운스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바운스. 아니, 자, 가세요. 같이 진짜 가요.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은 네. 그대로 받아서 네. 자, 첫 번째 소식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그래, 퀴즈 자, 좋죠. 제가 단어를 드릴 텐데 네. 이 단어 하면 떠오르는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오, 되세요. 좋아요. 뭐 도시도 좋습니다. 네. 네. 자, 알프스, 그다음에 알프스. 스키장, 스키장? 그다음에 메밀? 메밀? 메밀. 아, 근데 힌트가 조금 부족하고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하나만. 그러면 막강은 또 올림픽? 올림픽. 올림픽. 아, 저는 알 것 나왔어요. 같습니다. 어떤 거? 여우주연상을 받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뭐 동계 올림픽이겠죠, 네, 당연히. 네. 왜 이렇게 늦어요, 평창 다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평창. 평창이잖아요. 아, 맞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보기가 싫으냐, 저기를. 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평창의 맛을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평창에는 다양한 맛이 있지만은요, 이 맛이야말로 진짜 평창의 진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방 1년에서 만나보는 평창의 진가를 만나러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2020 평창 송어축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올해는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송어축제도 아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평창하면은 송어, 그리고 이렇게 추워지는 겨울에는요 이 뜨끈뜨끈한 이 평창의 별미들 진짜 맛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제가요 이 송어축제가 열리고 있는 오대천 일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 주변에 평창의 별미들이 진짜 많이 있다고 해요. 자, 이 먹방 가이드 경윤이가 오늘 평창의 별미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먹방 가이드 경윤 씨가 소개하는 평창의 별미 기대해 볼게요. 그러니까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아니 평창 왜 이렇게 추워요? 네, 많이 춥죠? 아니 오늘 날씨가 살짝 풀렸다 그래가지고 옷을 해질 얇게 입고 왔는데 이 평창 추위 진짜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맘때 딱 맛있는 게 있다면서요? 네. 평창에 오시면 송어가 유명하거든요. 아오. 네. 송어가 제철이에요. 자, 평창의 별미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송어. 아니 송어는 왜 겨울에 먹어야지 그렇게 맛이 좋은 거예요? 추우면 추울수록 더 맛있고요. 네. 찰진 음식이라서 그러니까 맛있어요. 오, 네. 그러면은 송어를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사장님께서 저에게 맛보여줄 음식은 어떤 걸까요? 네, 저희 집에는 송어 회하고 통매운탕. 예, 그거 보여드릴게요. 기대가 되는데 송어를 보니까 사실 축제 생각이 안 날 수가 매년 없어요. 평창하면은요 또 송어 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맨손 잡기 했던 그 추억들. 올해는 못 즐겨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제가 이 눈앞에서 송어가 싱싱하게 막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됩니다. 맞습니다. 비록 축제는 즐길 수가 없지만요. 겨울 송어의 맛을 놓칠 수는 없는데요. 인근 양식장에서는 매일 아침 분수에 오는 싱싱한 송어입니다. 참 크네요. 역시 평창하면 송어입니다. 네. 맞아요. 이 싱싱한 평창 송어의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면 이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선홍빛 색깔이 정말 곱네요, 고와요. 네, 고운 선홍빛 빛깔의 윤기까지 짜르르르 도는 송어회입니다. 제가 사실 송어 진짜 좋아하는데 작년 겨울에도 제가 못 먹어봤거든요. 이 송어를 맛있게 먹는 또 팁 같은 게 있는 것 같던데? 네, 있어요. 네. 이거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이제 콩가루 넣고 네? 예, 이제 들기름 그래갖고 야채랑 비벼서 회를
같이 비비지 말고 그 야채 올려갖고서는 이래 드시면 맛있어요. 네. 아우, 이 송어 비빔회 먹을 때요. 이 채소랑 같이 섞지 않고 이렇게 따로 먹었을 때가 더 맛있다. 요 팁 자,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야. 송어를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다는 우리 사장님의 말을 믿고서 어머! 여러분, 이 송어와 양배추와 그다음에 그 초장과 들기름과 콩가루와 상추가 만나가지고 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이야. 이걸 딱 먹었을 때 어떤 맛을 상상하시나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더 궁금해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경윤 씨 한 입만 가나요? 아우, 야, 이 아는 맛이 무섭다고. 저도 저 맛을 잘 알거든요. 뭐 새콤하고 쫄깃하고 별미예요. 그럼요, 예. 그럼요. 야, 아직 안 죽었어. 살아있어, 살아있네. 이 송어가 지금 제 입안에서 헤엄쳐 다녀요. 어머, 어머. 아직 안 죽은 너무 싱싱하고. 어머, 그리고 이게 예전에 송어를 먹었으면요, 이 채소랑 같이 얘네가 흡수되는 느낌이었는데 얘네가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따로 놀아서 송어 맛 그대로, 채소 맛 그대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우, 이 송어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회이었어. 자, 송어가 통째로 들어간 송어 통매운탕 맛봤는데요. 이걸 보려고 진짜 봄, 여름, 가을에 달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를요 와사비 간장에다가 살짝 찍겠습니다. 자, 살짝 찍어가지고 드실 줄 아세요? 입으로 들어갈게요. 근데 저게 뜨겁거든요. 그럼. 저 봐요, 아우, 저 봐요. 이게 뜨겁긴 한데 맛이 기가 막혀요. 아, 송어 통매운탕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강원도 감자 되게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강원도 감자만큼이나 엄청 슬퍼져버려 입안에. 상상이 가세요. 노알 들어가는 게 기가 막히다. 국물. 매운탕 하면 또 국물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국물 맛은 또 어때요? 뜨끈뜨끈. 우러나와. 자, 겨울철 입맛 돋구는 송어 비빔회로 쌈을 싸서 먹어도 맛있고요. 뜨끈하고 칼칼한 매운탕으로 먹어도 맛있고 송어의 맛을 제대로 즐겼는데요.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또 다른 평창의 별미를 찾아 나서봤습니다. 야. 이건 커피 아닌가요, 커피? 이거 커피 맞는데요. 어. 평범한 커피 아니고요. 오. 이름하여 메밀리카노. 메밀리카노는 뭐예요? 뭐죠? 그러니까 이 커피와 메밀이 만난 메밀리카노. 이색적인 이름만큼 만드는 방법 특별합니다. 아. 야, 아니 우리 사장님께서 여기 커피를 내리시는데 진짜 저도 멍하고서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핸드 드립 방식이랑은 전혀 다른데 어떤 방식이에요? 네, 이건 사이폰이라는 커피인데요. 램프 위에 불을 붙여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거기서 주어진 증기 압력으로 내려지는 커피다 보니까 온도가 일반 핸드 드립으로 내리는 온도보다 조금 더 높아요. 높아서 그게 커피랑 정점을 맞출 수 있는 그 어떤 포인트가 되어져서 저희가 사이프라는 기구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사이프란 커피는 10년 전에 제가 우연찮게 이 커피를 공부를 할 때 사이프란 커피를 너무 해보고 싶어서 일본이 아직 이제 전주국이다 보니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배워서 공부해냈던 부분들이어서 이번에 메밀리카노랑 같이 출시할 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의 공부와 연극 끝에 만들어진 메밀리카노. 2018년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평창의 대표 특산물인 메밀이 들어간 커피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야, 사실 진짜 하루에 커피를 뭐 2-3잔 이상 마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 한 잔 이상 꼭 마시는데 메밀리카노는 아마 생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사장님. 지금 이제 마셔도 되는 거예요? 네. 어. 저랑 명수 씨도 커피 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메밀이 들어간 커피는 아직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맛이 참 궁금해요. 정말 궁금하네요. 예. 자, 어떤 맛일지 제가 한번 이 맛볼게요. 메밀이라고 하면 뭐 메밀 전병, 메밀 국수 이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메밀과 커피의 조화, 전혀 맛이 상상이 안 돼요. 자, 마셔볼게요. 저도 사실 맛이 상상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좀 구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와, 사장님 향이 메밀 향이 나요. 네, 맞아요. 네, 코끝에서 메밀의 그 잔향이 느껴지고, 그리고 사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로 먹지 맛으로 먹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느낌 자체가 사실 그 커피의 쓴맛이 조금 완화된 느낌? 네. 부드러운 느낌? 네. 제가 잘 느끼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맛 표현을 잘하죠? 엄지척입니다. 예. 네, 구수한 맛이 세상에 정말 이 일품이에요. 평창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대표 커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네. 이제 외부에서도 어디서든 여행 중에 쉽게 마실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휴대할 수 있는 커피를 만들 것까지가 저희의 저희 비전입니다. 네, 메밀과 커피의 환상적인 조합, 메밀리카노와 추울 때 먹으면 더 맛있다는 제철 송어. 평창의 겨울은 언제나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창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록 평창 송어축제는 열리지 않았지만요, 여기에서 맛볼 수 있는 이 별미들 그리고 디저트까지 정말 맛있게 맛보고 돌아가는 시간인데요. 내년에는요, 축제도 즐기고 맛있는 먹거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평창의 진짜 찐 겨울을 만나러 또 한번 놀러 올게요. 네, 겨울 하면 생각나는 눈의 고장 평창의 별미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네. 저도 메밀 음식하면 한 음식 한다라고 자부를 했었는데 메밀이 들어간 커피는 처음 본 맞아요. 것 같거든요. 네. 맛이 어때요? 일단은 이거는 진짜 마셔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메밀꽃 축제 할 때 그 메밀 향이 정말 평창에 펴지잖아요. 구수하잖아요. 그 메밀 향을 정말 커피를 마시면서 느낄 수가 있고요. 상표 등록까지 되어 있대요. 그리고 평창에서만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는 정말 평창에 갔으면은요, 메밀리카노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강력 추천할게요. 네. 네, 그리고 평창하면 평창 송어 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열리지가 못합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요, 매운탕과 이런 송어회로 좀 달래보는 최고죠.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 평창은 겨울에 가야지 진짜 그 진면목을 볼 수가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송어를 먹고 난 다음에는 여기가 평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올해는요, 이 송어로 맛있게 드시고요. 내년에는요, 송어 축제를 진짜 좀 즐기면서 송어회까지 맛볼 수 있는 그런 겨울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동해안으로 삼행시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네. 한 분 선정해서 가족 사진 촬영권 보내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분장실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분장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게 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냐. 아무래도 어디 가지 못하고 실내에만 머물기 때문에 이런 고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행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답답함을 느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여행을 좀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많이 춥기 때문에 따뜻한 나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긴 하지만요. 그래도 겨울이잖아요. 겨울. 추운 곳, 이한치한, 그쵸? 그 중에서도 눈 덮인 곳이 아름다운 곳이 또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설경하면 빠질 수 없는 곳, 금강산인데 그리운 금강산의 눈 덮인 아름다운 모습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비경을 가진 금강산입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겨울의 금강산. 금강산은 계절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요. 특히 겨울은 개골산 또는 설봉산으로 불립니다. 멀고도 가까운, 가깝고도 먼 그리운 금강산. 그 금강산의 겨울 모습을 만나봅니다. 북강원도 금강군, 고성군, 통천군에 걸쳐 있는 금강산. 예부터 금강산 그늘이 관동 80리를 가릴 정도로 1만 2천 봉우리와 기암괴석, 다채로운 계곡들이 웅장한 금강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외금강, 내금강이 장엄하게도 펼쳐진 이곳. 그 어떤 수식어로도 담아내지 못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수정봉.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진 봉우리들.
금강산 곳곳에서 신선과 선녀들이 내려와 놀다 갔다는 설화들이 있는데요. 제 아무리 신선이라 하더라도 반할 수밖에 없는 풍경들입니다. 금강산의 웅장함과 기묘한 산악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만물상 여행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삼라만상, 오르면 오를수록 만물의 모습을 닮은 봉우리와 절경에 취하는데요. 우리 금강산이라면 조선의 명산, 세계의 명산, 민족의 명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에 우리 남녘 동포들이 뻗은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서운하기 그지없습니다. 저 하늘의 날새도 자유로이 어가고 동해의 푸른 물은 자유로이 흘러가는데 우리 같은 민족인 남녘 동포들이 금강산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쉬운 마음을 그 무엇으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얼굴처럼 묘하고 아름답게 생겼다는 귀면함 앞에 발걸음이 멈춰지고 오랜 세월 하늘과 바람과 땅이 만들어낸 작품. 깎아지른 듯한 절경 안에 하늘 아래 만물이 모두 다 모였으니 가히 만물상은 만물상답습니다. 우리 만물상을 찾아왔던 어느 한 옛 시인은 만물상의 절경을 두고 이렇게 시를 남겼습니다. 우뚝우뚝 뾰족뾰족 야릇하고 기이하고 산모습 사람인 듯 신선인 듯 귀신인 듯 금강산에 들어와 좋은 시 써보자고 평생을 빌었으나 이젠 이 산 어거보니 너무나도 좋은 경치 시로 담긴 어림없네. 동해안으로 이어진 바다 금강산, 해금강. 바다와 바위, 해안가의 절벽이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곳이 남강원도의 고성군입니다. 늘 바라보기만 하던 곳에서 남쪽을 바라보니 새로운데요.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이고 파도에 쓸려내려 각각 기이한 형태로 떠있는 해금강의 암벽과 바위섬. 마치 바다에 떠있는 작은 만물상을 보는 듯합니다. 바다의 금강 해금강에는 5가지 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손꼽히는 미는 바다의 창파미, 이렇게 파도치는 미. 첫째로 손꼽히는 미고, 다음 두 번째로 꼽히는 미는 물 위에 떠 있는 봉우리의 기암미. 세 번째로는 봉우리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의 청성미. 네 번째로 바닷가 주변에 해당화 꽃이 피는데 해당화미. 다섯 번째로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백사장의 금사미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한미가 조화롭게 이루어지어서 사람들은 해금강을 보지 않고서는 금강산의 미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외금강의 입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울창한 노송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겨울의 산사. 천년고찰 신계사는 외금강의 절경을 거느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신계사는 신라 법흥왕 6년에 창건해 임진왜란 란 때는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킨 민족의 성지이자 남과 북을 이어준 교류의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계사는 이 금강산 중에서 아침에 그 동해바다 해를 제일 먼저 받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거 앞에 툭 트인 데가 그 동해의 명칭 해금강입니다. 여기서 아침 해를 제일 먼저 받는 게 바로 우리 신계사 구역입니다. 또 아침 해가 저녁에 해가 또 제일 또 먼저 지는 것도 우리 신계사 구역입니다. 이게 아주 그 우리 신계사 구역이 그 이제 보시다시피 앞에는 그 집선 연봉, 그다음에 채하봉, 그다음에 이제 집선봉,
그다음에 이제 요 뒤편으로 이제 관음봉, 하관음봉, 문필봉 이렇게 해서 이런 많은 벙어리들이 금강산을 이렇게 우리 신계사를 감싸고 있고, 그다음에 구룡륜으로 오르는 이런 입구에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 이제 안후감을 주는 이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강산 4대 사찰로 장대한 역사와 민족 정신을 계승하던 신계사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대부분이 소실되고 폐허가 되고 말았는데요. 분단 후 남과 북은 신계사를 복원하는 데 뜻을 모았고 2004년 민간의 주도로 복구의 첫 삽을 떴습니다. 남북의 땀과 목재, 기술이 하나로 모여 장장 3년 6개월 만에 천년 고찰의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계사 복원은 종교를 뛰어넘어 문화, 이념, 세월의 단절을 극복한 남북 화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사라진 천년 고찰의 영광을 한 민족이 힘을 모아 다시 찾은 것처럼 서로 대화가 오가고 뜻이 한데 모이면 남과 북은 다시금 그 연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제 우리 신계사에서 그 많은 그 남쪽의 그 이런 인민들과 그다음에 많은 불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런 그런 행사들도 많이 진행하고, 그래서 하루빨리 그저 서로 북과 남이 그저 서로 그 자유대항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그리움의 땅.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곳인데요. 끊어진 금강산의 길이 이제는 다시 이어져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네, 화면으로만 봐도요, 저렇게 네.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맞아요.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은 좀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조차 지금은 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금강산 관광이 멈춘 지가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남북 관계가 조금씩 차츰차츰 회복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원도는요, 남강원도와 북강원도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가 될 수 있는 네.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아름다운 우리의 금강산의 사계절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전주로 가볼 텐데요. 용석 씨, 네네. 이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요즘 드론 산업이 정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요. 드론이 사람도 구조를 하고 택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더불어서 드론 택시까지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요즘은 드론으로 지도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드론, 이 드론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이거 우리 지금 드론 날리려고 그래요. 지금 업무 시간이신 것 같은데 드론 날려도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드론을 날려서 저희가 이제 지도를 제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보통 지도를 제작한다 하면 우리가 발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디지털 시대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드론을 활용해서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드론을 하늘에 띄워 생생하게 촬영한 뒤 그야말로 살아있는 현실과 똑같은 지도를 만드는 건데요. 이로써 드론 맵을 구축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드론 맵을 구축을 하려고 좀 준비 작업 중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범위를 정하고 어떻게 날릴 것인지 고도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것을 좀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드디어 하늘 높이 드론이 떠오르고 지금 드론으로 촬영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찍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지금 이렇게 드론을 띄우셔서 지도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지도는 어디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 지도는 지적 제조사 사업에 활용하려고 그래요. 항공 영상을 통해서
관측을 하고 지적 도면과 오버랩을 시켜서 맞지 않는 지역에 지도를 새로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지적도를 디지털화해 디지털 국토를 실현해가는 건데요. 기존에 비해 훨씬 정밀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에 더욱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뭐 항공사진도 있고 위성사진도 있고 뭐 로드뷰도 요즘 많은데 꼭 드론을 사용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항공사진은 인공위성이나 그 항공기를 통해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정밀도가 좀 약하죠. 그렇지만 저희 이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정밀도가 1cm에서 5cm까지 정밀하죠. 여기에는 비행기 모양을 한 고정익 드론과 앞에서 본 회전익 드론 두 종류의 드론이 활용되는데요. 고정익 드론은 비행기처럼 높은 고도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산림과 농지 같은 넓은 지역을 촬영하는 데 쓰이고요. 우리가 익히 봐온 회전식 드론은요, 바람에 강하고 방향 전환이 자유로워 좁은 공간을 피해갈 목적에 주로 쓰입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도 있죠. 아 이걸로 진짜 지도 만들면 너무 좋겠다. 지금 드론 날리는 거 계속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요. 저도 옆에서 해보면 안 돼요? 가능한데 네. 조금 이게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제가 좀 얼마면 돼? 1000대가 넘어가죠. 드론 촬영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온 사람들, 지금부터는 촬영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지금은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사진들 하나하나에서 포인트를 하나하나 추출해가지고 색감을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고해상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국토관리가 가능한데요. 쉽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오늘 하루 드론의 활용 매력에 푹 빠진 지은 씨. 홍보관에서 미래 공간 정보의 새로운 기술도 살펴보는데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디지털 트윈 체험존으로서 실세계에 있는 네. 현상을 드론이나 다른 첨단 장비로 촬영을 해서 디지털로 이제 가상 세계로 쌍둥이 같이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컴퓨터 속에 현실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보는 기술인데요. 화재와 지진 같은 재난안전관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드론으로 정밀한 지도를 만드는 것까지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 지도가 어디에 활용되는 거예요? 복잡한 도심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교통 체증이 일어나거나 해서 물류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도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으로 도심 항공 체계를 구축하여서 사람들이 도심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3차원 드론 맵을 활용해서 UAM 항공 체계에서 안전한 드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공간 정보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드론 택시와 같은 도심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요. 교통오지에 물류 배송을 하는 등 드론 맵 외에도 그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하죠. 그럼 거기에서는 어떤 활용을 하게 되는 건지. 국내 드론 산업 발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조종자를 많이 양성을 해야 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그러한 실증, 검증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드론은 데이터를 취득하는 하나의 수단이고요. 그를 통해서 취득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고 활용을 해야만 진정한 데이터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오늘 말하고 싶은 거 이 말씀 맞죠? 제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4차 산업 가운데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으로 손꼽히는 드론 산업. 우리의 미래를 바꿔갈 드론의 힘찬 날갯짓이 더욱 기대됩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저희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자, 명수 씨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명수 씨는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방송용이에요? 아니면 솔직하게? 솔직하게, 진짜로. 솔직하게. 저만 드릴게요. 예. 어디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네. 저는 가끔 그냥 혼자 있고 싶다. 가끔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혼자래요, 되게 혼자. 서운하겠다. 그러니까 그죠? 벌써 그럴 때가 아닌데. 오해하시면 예.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찾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강릉으로 가면요. 각자의 사연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20명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가 있거든요. 어떤 전시회인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강릉 사람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이 아름다운 바다, 빼어난 자연 경관, 강릉 사투리? 뭐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오늘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저곳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강릉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소소하게 풀어낸 전시회가 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강릉 사람 이야기 만나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강릉의 한 갤러리. 외양간을 개조해 문화공간으로 만든 곳입니다. 옛것을 그대로 자연스레 놔둔 채 공간을 활용한 이곳처럼 오늘 전시 역시 별다른 꾸밈 없이 소탈하게 구성돼 있죠. 오늘 전시회 주제가 나는 강릉에 삽니다입니다. 사실 저도 강릉 시민이거든요. 결혼 그리고 또 일 때문에 강릉에 살게 됐는데 오늘 전시회를 준비하신 분들은 또 나름의 이유 때문에 강릉에 살고 계시겠죠. 자, 제가 만나 뵙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시회는 강릉에서 살아가는 20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주제로 하는데요. 20가지 색깔의 작가들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강릉이란 주제로 글을 쓴 강릉살이 10년차 진희 씨. 그녀에게 강릉은 행복한 도시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스스로를 애플 시나몬을 닮은 네. 여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애플 시나몬은 일단 제가 즐겨 먹는 차예요. 네. 차이기도 한데 근데 계피가 호불호가 강해요. 그렇죠. 예,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호불호 그 뜻도 좋아요. 왜냐면 저는 호불호가 나뉘는 그런 개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너무 나답다. 그리고 한 가지 맛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향이 이렇게 마시면서 달콤하고 시큼하고 상큼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그게 참 매력적이고 그리고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럼 강릉의 가장 큰 매력은 네. 뭘까요? 뭐 최고의 일단 자연환경이겠고요. 일단은 자연환경이 좋으면서도 교통이 좋고 한 번씩 이렇게 가까이 나가서 바다도 보고 하면서 마음 풀기가 좋고 이게 좀 지역적으로 좁다 보니까 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30분이면 강릉 다 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작으면서 포근하면서 있을 거 다 있는 곳. 네. 예. 친구들이 커리어 우먼이 되어 승승장구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육아 우울증 대신 아이들 교육을 위해 매진하며 버텨왔다. 그것은 아무 연고도 없는 이 강릉으로 뚝 떨어졌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곽경애 씨 역시 강릉이 고향이 아닙니다. 7년 전 귀농을 선택한 남편을 따라 시댁이 있는 이곳에 오게 됐죠. 말이 좋아 귀농이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오자마자 대만족이었다네요. 남편과 제가 네. 이 자연을 참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직장 생활 한 15년 정도 됐는데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이런 말을 하길래 남편께서? 네. 저는 아싸 이참에 아이들 시골에서 한번 키워보자. 저는 또 그런 열망이 좀 있었거든요. 도시에서 학원 막 뺑뺑이 돌리면서 아이들 키우는 거에 대한 어떤 반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내면을 좀 많이 읽게 됐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죠. 강릉에 와서. 네, 그러면서 아이들 키우는 얘기, 시골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뭐 귀농 귀촌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글로 풀어내고 싶어서 끄적끄적 하다가 이게 6년이란 시간 동안 이렇게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공도 좀 쌓이게 되신 거군요. 내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강릉을 테마로 다양한 문화상품을 만드는 이혜경 씨.
이젠 제법 강릉이 자연스럽게 몸에 뱄는데요. 사실 이곳은 그녀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더 이상 도시에서 살 수 없는 인간? 뭐 이런 인간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를 떠났던 곳이지만 자주 사실은 여기를 들락거렸었어요. 워낙에 뭐 좋은 추억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제 고향이니까. 밥 먹었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좀 많아지셨어요? 최소한 저한테는 그 의미는 굉장한 의미여서 사실은 뭐 밥 먹었냐는 말이 너무 흔하게 뭐 전달될 수도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근데 저한테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묻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안보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릉에 다시 돌아와서 가장 좋은 게 어떤 거였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은 자연환경. 첫 번째로 꼽는 거예요. 자연환경 그리고 제가 하는 일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굉장한 많은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거든요. 제 눈에는요. 저한테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글로 자신을 이야기한 다른 작가들과 다르게 사진으로 전하는 주인공도 있습니다. 고종환 씨인데요. 6살부터 강릉에서 50여 년을 보냈죠. 젊은 시절 카메라 감독 일을 했던 그는 은퇴 후 렌즈 속에 강릉을 담고 있습니다. 낡은 외양간을 지금의 모습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많이 변했죠, 조금 이렇게. 그때도 뭐 단오제도 하고 그랬죠? 단오는 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 일주일 하다가 이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단오가 보통 뭐 길게는 뭐 약장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씩 또 가고 뭐 이불 판매하는 사람들도 뭐 한 달 이상씩으로 해갖고 이 시장 사람들이 많이 불만이 많아갖고 지금 줄인 게 한 일주일 됐는데 그 단오에 대해 좀 재밌는 것도 많죠. 그런데 지금하고 단오 옛날하고는 좀 차이가 많죠. 제가 알기로 그 소해해라고 알고 있는데 특별한 뭐 계획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여기 지금 상령식 할 때 이 기둥에 1973년도가 또 소해 그때 소해더라고요. 이 상냥식 했을 때도 소해해였군요. 그리고 제가 또 소 띠고. 소 띠세요 또? 내년에는 소 사진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해갖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곳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여행 작가로도 활동하는 고기은 씨.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죠. 그녀에게 강릉은 잠시 쉬러 온 고향이었다는데요. 어느새 이곳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강릉에 살까? 그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 사람들이 강릉을 이렇게 어떻게 느끼면서 살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모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으로 이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출간을 기념하는 지금 전시회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릉 이야기와 또 강릉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굿즈들을 같이 만나볼 수 있는 전시로 좀 사람들과 같이 좀 이렇게 강릉을 느낄 수 있는 전시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많이 읽혀서 강릉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 어떡하죠? 너무 좋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릉이 너무 여행지로만 초점이 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릉 거주 1년 차부터 54년 차까지, 20대부터 70대까지 강릉 사람들이 풀어낸 자신들의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강릉 사람들의 속 이야기가 잔잔한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20대까지 70대까지 강릉에 온 이유는 모두 제각각이었지만요. 강릉 사이에 만족하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곳 중에 한 곳이 강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강릉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강릉이 참 매력적인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 강릉 전시회에 나오신 주인공분들 앞으로 강릉살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삼행시로 동해안으로 받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바로 당첨자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첨자는요. 우리
경유 씨가 한번 제가 네. 운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주세요. 네. 자, 창현 서인 행복님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셨고요. 자, 동해안 일출보러 오시는 거 해가 바뀐 2022년으로 다 함께 밀어주시면 안전하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최고예요. 오늘 좋은 당첨되신 말씀이에요. 분께는요. 네. 가족 사진 촬영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우리 함께 인사 올려볼까요?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빛나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